시야가 없거나 연화장애가 있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구강 청결 방법은 입안을 닦아냅니다. 예. 입안을 헹구는 거 본인이 할 수 있는 거고, 입안을 닦아내면 남의 도움을 받는 거죠. 4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 입안을 닦을 때 순서로 옳은 것은 먼저 윗니와 잇몸, 그쵸? 아래쪽 이와 잇몸, 입천장, 혀, 볼 안쪽.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 구강에 상처가 있으면 소독해준다? 이거는 보고해야 되는 거고, 똑바로 누운 자세가 아니라 상체를 높이고, 그렇죠? 생리식염스러운 입안을 헹궈준다? 맞아요? 아니죠. 물에 적신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닦는다. 맞죠? 네. 건조해지지 않도록 이 주변의 물기를 닦으라 그랬어요.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 혈액 응고. 칫솔모가 단단한 칫솔에 치약을 두툼하게 올리는 거 아니죠. 치아에서 잇몸 방향이 아니라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그쵸? 칫솔로 치아뿐 아니라 혀에 깊숙한 곳까지 닦아내면 어떻게 돼요? 깨버리죠. 시실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칫솔질을 하고 시실은 안 하는 거죠. 혈액 응고 장애가. 이거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매 식사 후 30분 이내와 매 식사 후 얼마 있다? 30분 이내와 잠자기 전에 칫솔질을 하루에 4번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번 대상자의 칫솔질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 칫솔 위에 두툼하게 치약을 올린다. 아니죠. 잇몸에서 치아 쪽을 방향으로 닦는다. 2번이죠. 네. 칫솔질을 할 때는 치아만 닦는다? 네? 치아뿐이 혀도 닦고, 그쵸? 네, 그렇고. 치아의 청량감이 오래가죠. 입안을 물러 여러 번 헹구라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2번인가요? 네. 네. 그 다음에 대상자의 칫솔질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 많은 양의 치약을 칫솔모에 눌러 짠다? 아니죠. 칫솔을 45도 각도. 그렇죠? 네. 머리를 뒤로 젖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 컵 사용이 어려울 경우 빨대 달린 컵을 사용한다. 이게 맞죠? 네. 혈액 응고 장애가 있으면 칫솔 대신 시실을 사용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누워있는 대상자의 구강 청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치아 안쪽은 칫솔질을 삼간다. 아니죠. 구토를 막기 위해서 혀도 닦아야 된다. 그랬죠? 양치물을 삼키지 않도록 상체를 올려준다. 입안을 헹구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즈로 닦아냅니까? 네? 아니요. 네, 본인이 물로 헹구는 거죠. 칫솔질은 매 식사 전에. 이거 틀렸고. 5번 읽어보세요. 시작.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방법으로 옳은 것은 구강에 상처가 있으면 안서에게 보관한다. 똑바로 누운 자세로 상반신을 높인다. 입안 닦아내기를 한다. 물기를 닦아주고 입술 보호제를 발라준다. 7번 대상자의 칫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치약을 눌러 짠다. 치아뿐만 아니라 혀도 닦는다.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부드럽게 편하면서 쓸어낸다. 입안이 깨끗해질 때까지 여러 번 헹군다. 그 다음 9번 누워있는 대상자의 구강 청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치아 안쪽 부분까지 잘 닦는다. 치아뿐만 아니라 혀도 닦도록 한다. 입안에
잠을 자기 전에 대상자의 의치를 빼주는 이유. 잠을 자기 전 친분비 촉진, 잇몸 압박 개방이죠.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뜨거운 물에 삶아요? 아니요. 깨끗한 휴지에 싸서 보관해요? 아니요. 의치를 세척과 끼운 채로 잡니까? 아니요. 의치를 끼우기 전에 잇몸 마사지를 해줍니다. 의치를 뺄 때는 민지부터 먼저 빼준다. 답은 4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베타딘 용해가 아니고 어디다 관리해요? 그냥 차가운 물. 그쵸? 네, 물. 세면기에 물을 받아서 아니죠. 흐르는 물을 받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에. 그쵸? 윗니와 아랫니 의치를 동시에 끼워요? 아니죠. 의치 삽입 전에 구강세정제로 입안을 헹구게 합니다. 인지 저하나 마비가 있다 해서 의치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니죠.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의치를 소독할 때는 어떻게? 흡액제나 주방세정제. 격일로 의치를 빼놓아 잇몸에. 격일로가 아니죠? 하루에 8시. 네, 그렇죠. 잘 때. 민니를 끼울 때는 손바닥으로 밀어서 끼워요. 아니요. 검지. 검지로. 이렇게 이렇게 빼고 이렇게 올리죠. 이렇게 빼고 이렇게. 의치를 끼우기 전에 전자레인지 1분간 데워줍니까? 찬물이 담긴 용기에 의치를 넣어 보관하는 것은 뭐예요? 왜 보관해요? 변형이 되는 예. 의치를 세척할 때 의치 세정제가 없을 경우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주방세제. 10번 시작. 잠을 자기 전에 대상자의 의치를 빼주는 밤에는 소변의 압박을 덜기 위해 의치를 빼서 보관한다. 하루에 10시간 의치를 빼놓아 잇몸에 압박을 준다. 11번 시작.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의치를 끼우기 전에 구강을 청결하게 하고 잇몸 마사지를 해준다. 12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의치 세정제나 천물에 담긴 용기에 보관한다. 흐르는 미온수로 헹군다. 민니를 먼저 끼우고 아랫니를 끼우다. 의치의 위치를 자주 확인한다. 13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의치를 보관할 때는 의치 세정제나 천물에 담긴 보관 용기를 사용한다. 냉수에 담가두면 변형을 막을 수 있다. 분실을 막기 위해 특정한 장소와 용기에 보관한다.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 두피를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끝이죠. 공복과 식후를 피하여 감긴다? 네, 이게 맞죠. 두피에 상처가 있으면 보고한다. 감긴 후에 남은 물기는 헤어드라이로 헤어드라이를 두피에 바짝 대고가 아니라 적어도 10cm 정도 신속하게 말린다. 또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 저녁 식사에 따뜻할 때 낮에 하는 게 좋겠죠. 10도에는 너무 춥고 머리를 감기 전에 대소변을 오게 하지요. 힘주면 우리도 애들도 그러잖아요. 목욕하고 나면 옷을 갈아입고 포물선을 그려갖고 몸이 이완되니까 그 새 옷에다 쭉 싸잖아요. 똑같아요. 어르신도 마찬가지.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바른다. 어떻게 해요? 네. 그 다음에 수발 청결을 위한 머리 감기기 방법으로 옳은 것. 문과 창문을 열어놔요. 겨울에는 오전 시간을 이용합니다. 귀마개 섬으로 양쪽 귀를 막죠. 예. 목욕 의자에 보통 겨울에는 따뜻한 낮 시간이 10시에서 2시까지. 목욕 의자에 앉혀 머리를 뒤로 젖히면 안 되죠. 한기를 느끼지 않도록 물의 온도를 뜨겁게 하는 건 아니죠. 따뜻하게 하는데
보통 35도. 침대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오는 것. 침대에서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한다죠. 또 방수포를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깔아요. 머리. 예. 목욕 담요를 덮고 이불은 다리까지 접어내려요? 아니죠. 머리 밑에 패드를 펴고 패드 끝은 매트리스 밑으로. 이건 아니죠. 패드가 없으면 이불을 말아서 사용한다. 이건 아니죠. 신문지를 비닐포로 말아갖고 사용할 수 있어요.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 눈과 귀에 수건을 올려 덮는다. 맞아요? 예. 수건으로 가슴부터 허리까지 감싸요? 아니죠. 대상자가 어깨가 침대가 아니라 머리. 예. 침대 모서리 오도록 한다. 뒷머리는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한다. 그 다음 다시 15번 시작.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오는 것은 공복 식문을 피하고 추울 때에는 따뜻한 날씨를 이용한다. 두피를 손바닥으로 마사지 한다. 두피에 상처가 있으면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로 셔츠진 상처를 올린다. 16번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오는 것은 공복 식문을 피한다. 35도 수준의 물을 던진다.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서 가볍게 두드려 물기를 제거한다. 17번 두발의 청결을 위한 머리 감기의 방법으로 오는 것은 보온을 위해 문과 창문을 닫는다. 추울 때에는 따뜻한 날씨가 되면 이용한다. 가난한 앞쪽으로 머리를 숙이거나 샤워기를 씌운다. 35도 정도의 따뜻한 물로 감는다. 18번 침대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오는 것은 방수포를 어깨 밑까지 간다. 이불은 허리까지 접어내린다. 머리 밑에 패드를 펴고 패드 끝은 물받이 양동이에 넣는다. 신문지를 비닐포로 말아서 사용한다. 드라이 샴푸를 이용하여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오는 것. 물과 샴푸, 물은 안 들어가죠. 샴푸를 머리에 바르고 수건 덮어두는 게 아니라 닦아내는 건데, 샴푸 거품에 두피에 발라 흡수시키는, 이건 물로 헹구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샴푸를 머리카락에 발라 거품을 낸 뒤 수건으로,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죠. 머리카락에 물이 아니죠. 대상자 21번입니다. 대상자의 머리카락이 엉켰을 때 올바른 손질 방법은 물을 적신 후 큰 빗으로 벗긴다죠. 침상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머리를 손질하는 방법으로 오는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 잘라낸다? 아니죠. 모발 끝이 아니라 두피에서 모발 끝으로 빗질하고 거울을 제공하여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 다음 23번 노인의 피부 건조를 예방하는 방법. 수분 섭취량을 줄이면 안 되죠. 지속용 비누를 사용한다. 지속용의 건선이라겠죠. 오일이나 로션을 주기적으로 발라준다. 예. 실내를 따뜻하고 건조하게 하면 안 되죠. 매일 뜨거운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로. 뜨겁게 너무 하면은 건조증이 심해져요. 대상자의 손과 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오는 것. 모직이 아니라 면으로 된 양말. 발에 튀는 손톱깎이로 제거한다. 이것도 보호해야 되고, 따뜻한 물에 손과 발을 10 내지 15분간 담근다. 두꺼워진 발톱, 이거 식초물 했고, 이건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발톱 주위에 염증이 있을 경우 소독을 해준다. 아니죠. 다음 3번 시작. 20번 시작. 드라이 샴푸를 이용하여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오는 것은 물을
22번 신상에 누워 지내는 생선의 머리를 손질하지 방법으로 오는 것은 물을 적신 후 큰 빗으로 비빈다. 그 위에서부터 목발 끝쪽으로 빗는다. 빗질을 위해 한다.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어 손질한다. 23번 노인의 피부 건조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오는 것은 노인의 피부는 건조하여 각질이 생기기 쉬우므로 보습 기능이 있는 비누를 사용하고 오일이나 로션을 발라야 한다. 24번 대상자의 손과 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오는 것은 따뜻한 물에 손과 발을 씻으면서 씻고 따뜻함과 의리를 느끼게 한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 발의 청결을 돕는 방법은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 따뜻한 물로 씻긴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이물질을 제거한다. 대상자의 발의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오는 것은 보통 가능한 침대 위에서도 방수포를 깔고 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15분, 10에서 15분 동안 담갔다가 부드러움이 있죠. 그래서 앉혀서 하면 좋고 발가락에서 알코올을 닦으면 큰일 나죠. 발을 씻기 전에 발톱을 자르는 건 아니죠. 무좀이 발톱은 이제 물에 좀 담궈서 발톱을 자르면 좀 쉽게 잘라요. 무좀이 있는 발은 저준수가 아니죠. 살 안쪽으로 심하게 전하겠죠. 심하게 파고든 발톱은 보고해야 돼. 선생님들이 자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답은 1번. 대상자의 손톱은 둥글게. 그쵸? 네. 발톱은 일자죠. 1번인가요? 네. 대상자의 발톱이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들어 상처 났을 경우 대처 방법은 온찜질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상처가 났는데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건 왜 그럴까? 당뇨 환자가 많아요. 그래서 손도 그렇지만 제일 먼저 말초부터 썩어들어요. 그래서 말초 혈관장이라고 해요. 그럴까봐 빨리 보고를 해야 돼요. 네. 큰일 나죠. 다리 잘라요. 그래서. 그리고 깎이 있는 신발을 신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좀 발이 좀 축축하다 하면 좀 우습지만 로션이나 오일을 듬뿍 발라줘야 돼요. 상처가 쉽게 나요. 대상자가 부끄럽다며 회음부 찍는 것을 거부할 때 대처 방법. 대상자가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청결을 위해 본인 의사와 관계시킨다. 전용 물수건, 회원부는 전용 물수건 따로 하고 스스로 씻을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스크린을 가리고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 29번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은 요로 감염과 또 방광염. 요로 감염과 방광염. 여기서는 4번이죠. 회음부 청결을 이거는 엄청 많이 나온 거죠. 맨 처음에 요도, 질, 항문 1번이죠.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하게 하는 방법. 침대를 높이, 이거 회음부인데 밑에죠. 회음부니까. 그래서 마른 먹골을 해갖고 누워서 또 손을 닦고는 멸균 장갑. 밑에 뭐 멸균 장갑은 아니죠. 누워서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리소토미 포지션으로 해갖고 질석이 애기한테 포지션 쭉 편 상태가 아니라 목욕 담요를 마른 목걸로 펴서 아랫땅 가운데 부분으로 회음부를 덮어준다. 이게 맞죠? 네. 회음부에 분비물이 있으면 이것도 보고해야 돼요. 네. 보통 이제 분비물이 많이 나오면 많이 암 발생도 많아요. 자궁암도 있어요.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 작업 공간의 확보를 위해 스크린을 치지 않는다. 이거는 부끄러움이 많기 때문에 스크린을 쳐야 되는 거고, 회음부에 염증이 있으면 보고해야지 연고를 발라주는 게 아니다. 아무 연고나 갖다 발라주면 안 돼요. 따뜻한 물에 음부에 끼얹은 다음 비눗물로 묻히다. 왜냐하면 밑에는 우리가 세수도 비누 하듯이 이것도 똑같이
소독하는 게 아니라 닦는 거죠. 답은 3번. 물수건으로 앞쪽에서 뒤쪽. 청결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요양보호사가 닦아주는 게 아니라 자립을 들어줘야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자기 스스로. 남성 대상자의 회원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남성입니다.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과 음낭의 뒷면을 닦는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9번 시작. 여성 대상자의 회원부 청결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조치는 여성은 목욕이나 샤워를 할 수 없는 경우 방광이나 목욕 방광의 원인이 되고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31번 여성 대상자의 회원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서는 신체 내 거리를 갖춘다.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다. 누워서 무릎을 세운다. 시설장이나 간사자에게 권고한다. 32번 회원부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커튼이나 스크린을 쳐서 상대방에게 보내건다. 염증이 있으면 시설장에게 권고한다. 물수건으로 앞쪽에서부터 뒤쪽으로 닦아낸다. 최대한 대상자가 스스로 하도록 도와야 한다. 33번 남성 대상자의 회원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회원부나 음경을 닦을 때에는 전용 수건으로 전환 손을 사용해야 한다. 3번 다시 시작. 남성의 대상 33번 시작. 남성 대상자의 회원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회원부나 음경을 닦을 때에는 전용 수건, 전환 손을 사용해야 한다.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 코와는 알코올솜으로 닦아요? 귀 입구와 귀 밖이 뒷면을 닦는다. 이게 맞죠? 네.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고 깊숙한 곳에 귀지는 의료인이 하지. 이거는 마음대로 할 수. 귀 바깥 외도나 이제 겉에만. 이마, 눈, 코, 귀가 아니라 먼저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 코, 뺨, 입 뒤, 이마, 귀, 목 이렇게. 그쵸? 네. 틀렸고.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거. 눈썹은 면도칼로 하니 아니라 대부분 뭘로? 청기면도 전기 면도기. 면봉으로 귀 안쪽은 닦으면 안 돼요. 틀렸고 그건 의료인이 하게 돼 있고 코 안과 포볼 둘레를 세심히 닦는다. 이게 맞죠? 네. 입술과 구즙 알코올솜 아니죠. 사용한 수건의 면을 양쪽 눈을 번갈아 가며 닦는다. 이건 아니에요. 그 다음 36번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거. 침대를 세수는 수평으로 하면은 누워서 해요. 반자위 정도는 해야 돼. 반자위. 높이 가능하다면 대상자를 앉히고 귀박귀와 귀의 뒷면도 닦아야죠. 수건에 비늘을 묻혀 눈 주변 아니죠. 거기에 이제 각막을 이렇게 거기에 비눗물이 생기면 1년 내내 양로해야 돼요. 그렇게도 안 하셔. 그게 이상하게 눈을 비누를 칠해야 아니 얼굴을 비누를 칠해야지만 깨끗해진다는 생각이 고착까지 있어갖고 95% 엄청 힘들어 하셨어요. 왜냐면 모르고 또 닦고 이제 눈이 아프니까 계속 약을 뿌리시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대상자에게 37번 면도 돕기를 할 때 옳은 것은 침상에 반듯한 게 아니라 그저 반자위나 한 30에서 60도라도 높여줘야 되고 주름진 피부는 위로 당겨가 아니라 아래로 내리죠. 보통 주름이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이렇게 당겨야죠. 면도 전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 건조함을 완화하는데 이게 많이 나왔어요. 시험에. 면도 날은 얼굴과 피부와 몇 도? 45도입니다. 45도. 전기 면도기를 사용합니다. 사용을 피하는 게 아니라. 38번 대상자의 면도를 도울 때 피부 손상을 예방하는 것. 수염이 자란 반대 방향으로 면도한다. 수염이 자란 방향으로 면도합니다.
반대가 아니라 연도 프림은 수영이 남 방향으로 바른다. 아니죠. 짧게 나누어 일정한 속도로 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도할 부위의 거품을 깨끗이 씻어낸 후 연도하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수염의 강도가 진한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그래서 거품을 깨끗이 씻어 연도한다가 아니라 연도할 거품을 많이 내라고 하죠. 수염의 강도가 강한 부위에서 약한 부위 순으로 연도한다. 먼저 강한 부위에 약한 부위에서 이런 데는 약해요. 좀 털이 많이 없어요. 이런 데는 억세죠. 어르신들 남자 어르신 보면 억세게 되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다시 34번 시작. 침상에 누워있는 여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오는 것은 따뜻한 물소로 코 안을 닦는다.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귀는 우리들과 닦는다. 눈, 코, 입이나 귀, 손으로 닦는다. 37번 제3자에게 면도 돕기를 할 때 오는 것은 실제 머리를 높이거나 가능하다면 대상자를 앉힌다. 주름진 피부는 아래 방향으로 부드럽게 잡아당겨 면도한다. 면도날은 얼굴 피부와 45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한다.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네, 그렇죠. 아니 그 38번 돼야지. 시작. 제3자의 면도를 도울 때 피부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수염이 자란 방향으로 면도한다. 면도 크림은 수염이 난 방향과 반대로 바른다. 충분한 거품을 내리기 위해 바르는 상처를 예방한다. 수염의 강도가 약한 부위에서 강한 부위로 면도한다. 그 다음 39번 대상자의 목욕 돕기 방법으로 오는 것. 목욕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한다. 이게 맞죠? 네. 욕실물은 닫아야 되죠. 심장에서 가까운 것부터 물이 아니죠. 심장이 먼저. 목욕을 거부하는 치매 대상자는 강제로 목욕시키면 안 돼요. 치매는 특히. 그 다음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상자를 전적으로 돕는 건 아니죠. 갖고 있는 남아있는 그 기능은 본인이 하도록 하고 안 남아있는 기능만 돕는다. 그래서 답은 뭐예요? 1번. 목욕 돕기 방법으로 옳은 거. 기분이 불쾌하거나 필요할 때 목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욕실에 손잡이를 붙인다. 목욕은 2, 30분 안에,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안에. 목욕 중에는 말을 걸지 않는다. 이거는 밥 먹을 때 안 먹다. 그죠? 식사 직전에 직후 직전은 안 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답은 2번.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거. 욕조물에 30분 큰일 나게 돌아가시라고. 목욕물의 온도는 22도에서 26도. 이게 맞죠?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목욕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기는 거 나와서 감겨야 되고, 체온이 유지되도록 몸에 따뜻한 물을 자주 뿌려준다. 이게 맞죠? 네.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위해 몸의 중심에서 말초 방향으로 닦는다. 중심이 아니라 말초에서 중심으로. 발끝에서 허벅지, 손끝에서 어깨, 뭐 이렇게. 통목욕 시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챙기는 순서. 먼저 다리, 팔, 몸통, 해부 이거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발, 다리, 손, 그다음에 몸통, 해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답은 5번입니다. 현마비 대상자의 통목욕 시 욕조에 들어가고 나가는 방법은 먼저 들어갈 때는 건강한 다리, 또 나올 때도 건강한 다리.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이것도 시험이 여러 번 나와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가 통목욕 시 욕조에 들어갈 때 나올 때 순서는 먼저 왼쪽 편마비가 건강한 쪽이 들어가니까 오른쪽 다리, 또 나올 때도 오른쪽 다리. 답은 3번인가요? 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통목욕을 할 때 돕는 방법.
식사 직전이나 직후에 실시한다. 욕실로 이동 시에는 왼쪽을 지지합니까? 오른쪽을 지지하겠죠. 야비 왼쪽. 욕조 안에 미끄럼 방지 매트와 또 바깥에도 방지 매트 깔아줍니다. 욕조는 5분. 욕조의 중앙에 중심을 잡게 하면 불도 하고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현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 실내 온도? 이거 너무 덥죠. 혈압이 높으면 이거 목욕 안 하게 돼 있고요. 요양소의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조정합니까? 욕조의 통 높이와 목욕 의자 높이를 갖게 한다.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욕조 통 높이와 목욕 의자 높이를 갖게 한다. 목욕을 선체로 현마비는 앉아서. 그쵸? 잘못하면 넘어지기 쉽다 그랬어요. 그래서 틀렸죠. 4번, 47번. 현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 우리가 현마비는 불편한 쪽을 지지해야죠? 그러니까 틀렸죠, 1번이. 예? 마비된 쪽 다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건강한 쪽 다리. 그래서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네. 그리고 어떻게 안전 손잡이가 마비된 쪽 손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욕조에서 머리를 감기는, 욕조에는 머리를 안 감겨요. 나와서 감기는 거지.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대상자의 읽어보세요. 좀 이따 이거 하고.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거. 물의 온도는 몇 도죠? 예, 35도. 목욕 직전 따뜻한 우유나 차, 이거는 목욕하고 난 후에. 목욕 중 창문을 열어요? 안 되죠. 몸통, 팔, 다리, 해무슨 이것도 아니죠. 목욕 후 오일 등 피부 유연제를 발라줍니다. 네, 그래서 답은 5번인가요? 네. 침상 목욕 시 대상자의 얼굴을 닦는 순서로 옳은 것은 눈, 코, 땀, 입, 이마, 귀, 목. 이게 몇 번이에요? 4번이죠. 4번.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얼굴은 입지부터 닦는다? 아니죠. 유방은 어떻게? 원을 그리고 양쪽 상지는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닦는다. 이게 맞죠? 여기서 상지로, 아니 상지는 중심, 정맥혈이 잘 들어가겠죠. 여기 발끝에서 허벅지 이렇게. 여기까지 했나요? 네. 다 맞으시는 분? 다 맞으시는 분 없어요? 아까 조르셨나요? 숙제입니다. 숙제. 집에 가셔갖고 제가 선생님하고 했는데 이거 개인위생 여기까지 다시 시험을 보고 오고요. 다른 공책에다, 아니 공책 있는 거에다 하고 또 뭐 했죠? 그때 저기 선생님이 실기 부분에서 뭐 했어요? 네? 어제요? 어제는 네? 노인 거시기 뭐야? 어제 시험 본 거요? 시험 보고. 어제 시험 본 게 21페이지에서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뭐 했냐고. 장기 섭생했잖아, 요양. 섭생. 섭생 안 했다고? 섭생하기 요양보 업무 뭐 이런 거. 그거는 어제는 그 선생님이 하신 거고 내가 한 거야. 선생님. 섭치 요양. 미안해요. 야단을 쳐. 섭생, 섭치. 그 두 개를 또 다시 해와요. 섭치 거기 앞에 있잖아. 제일 앞치. 그 다음에 1회를 한번 풀어와요. 1회 실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1회 풀어오라고. 네. 지금 저기 완전 정보 선생님, 윤수기 선생님 완전 정보 146부터 예술 요양은 안 했어요. 예술 요양은 다른 선생님이 하실 거예요. 개인 위생 및 환경 관리가 아까 140명인가요?
지금 한 거요? 지금 한 게 177에서 187, 50번까지 풀고 내1생은 그 앞에 배설은 아직 안 했어요. 신상 배설은 다른 선생님이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디 저때 사실 뒤에 문제 두 파트를 풀었어요. 선생님하고 146에서 160일까지 160일 네? 그거 풀고 실전 모의고사 1회만 풀어오라고 1회 그래서 맞춰서 얼마나 많이 받았나 써보세요. 언니 선생님 안 하셨어? 좀 보내줘. 그거 하시고요. 지금은 어디를 푸냐? 네. 지금은 어디를 푸냐? 좀 이따 카톡으로 보내준대요. 지금은 어디를 푸냐? 아니 거기 카톡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 올릴 거잖아요. 올리고 10분 있다가 실전 모의고사 좀 많이 맞추는 걸로 해보세요. 7회 끝에서 풀어요. 7회. 35문제 풀어요. 7회 앞에 1억만. 네? 선생님 그거 써주세요. 이론 141에서 공책에는 7회하고 7회 하나 둘셋다 써놓으세요. 148 141에서 148 지금 푸는 거 실전 모의고사예요. 좀 쉬었다가 3시 50분. 일에서 35. 그러면 4시 반까지 푸세요. 이게? 그렇게 오래? 아니 35분. 그리고 떠주지 마세요. 다른 분이 빨리 이게 압력이 안 돼. 집중이 안 돼. 너무 오래되는 거구나. 4시 50분부터 하니까 4시 20분까지. 네. 근데 이제는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맞는 걸로 막 4시 20분 좀 쉬셨다가 이해하셨어요? 네. 아이고 다리야. 지금 빨리 푸세요. 아니죠. 빨리 찍으세요. 빨리 찍으세요. 동영 네? 문제풀이할 때 선생님이 얘기해주면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이거 141도부터 풀래요? 아니 지금 문제를 풀면 네. 문제풀이 해주잖아. 네. 그러면 알아듣냐고. 몰라요. 이리 줘봐. 노트 좀 줘.